네,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입니다. 김나정 시청자 평가원과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잘한 뉴스로 저희 YTN 연속 보도였었는데 국내 강제동원 현장을 가다 보도를 꼽아주셨고 또 아쉬운 뉴스로는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관련된 내용을 꼽아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취재 기자가 직접 강제 동원 현장을 방문해서 당시의 실태를 낱낱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현장 취재를 충실하게 했고 또 내용 구성면에서도 돋보였습니다. 국내 강제 동원 현장을 찾아가는 시간, 오늘은 전남 해안에 있는 옥매 광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조선인 광부들은 제주도까지 끌려가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해방 뒤 고향으로 돌아오는 백길에서 집단 수몰되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지만 일본은 물론 우리 정부의 외면 속에 잊힌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불구불한 숲길을 따라 한참을 걷습니다. 조선인들의 피땀이 서린 가파른 산길엔 문짝이 떨어져 나간 옛 광산 입구와 다이너마이트를 보관하던 창고까지 여기저기 일제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네, 저는 30분 정도 산길을 올라왔는데요. 바로 이곳이 일제가 조선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해 자원을 빼앗은 현장, 옥매광산입니다. 비행기 같은 군수품을 만드는 데 쓰인 알루미늄의 원료, 명반석이 많이 나 일제가 손을 뻗었던 곳. 동원된 조선인이 한때 1000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노천광산의 바위를 폭파하고 광석을 캐내는 위험한 작업에 내몰렸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옥매광산이라는 곳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또 바다에 수장된 사실을 당시 생존자 그리고 희생자 유족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애니메이션 기법을 10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현재 우리 정부와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 또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상세히 전달해줘서 잘한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는 현재 이 문제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면서 정부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상세히 다뤄 전달해줬는데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희생자 개개인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일반적인 보도와 달리 스토리 전개나 화면 구성 등 한 편의 짧은 다큐멘터리를 본 듯한 느낌을 가졌는데요. 취재를 하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해서 후속 보도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3.1 운동 기념일을 맞으면 통상 언론사들은 기획 취재물을 준비를 합니다. 특히 올해는 10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더욱 아이템 고민이 많았습니다. 취재 기자 말을 들어보면은 당시에 국내에서도 강제 동원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제 동원하면 통상 이제 국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국내에서도 있었고 또 이같이 이제 아픈 역사가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취재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옥매광산 이야기는 국내 강제 동원 현장 시리즈 3편 가운데 한 편입니다. 특히 옥매광산은 그 피해자들이 아직 생존해 있고 또 피해자 유족들도 억울함을 풀고자 애쓰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곳, 그 현장에서는 여전히 억울함을 풀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는 곳이어서 그 옥매광산을 취재한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속 취재 계획을 물어보셨는데요. 취재 기자는 이 취재 과정에서 이 옥매광산 강제 동원의 그 문제는 그 무관심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옥매광산을 운영한 일본 회사는 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도 그 피해 보상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그나마 그 법적 근거가 있어서 보상이나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는 그 일본 기업에게 그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그 배상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국내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무관심 속에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YTN은 그 소송을 준비하는 그 유족들이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강제 동원의 그 아픈 역사가 또 조명받을 수 있도록 그 이후 과정을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된 해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피해 보상도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번 아쉬운 뉴스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지난 3월 2일 날 보도됐던 내용인데 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 발언 내용과 관련된 보도를 꼽아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 중 한 사람인 최선희 북한 외무부 부상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지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상황 관련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당사자의 발언을 직접 보여주면서 북미 정상회담 미합의 이후 상황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전달하면서 전문가의 인터뷰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분석이 아니었고 당분간 재개가 어렵다라는 전문가의 입장은 해당 이슈에 관심이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판단돼서 못한 뉴스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전문가를 인터뷰한 것이라면 앞선 최선희 부상이 한 말의 배경과 의도를 상세히 분석했어야 했고 또 최 부상이 한 발언의 맥락과 의도, 노림수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뤘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최선희 부상의 발언 보도가 누구나 전문가의 인터뷰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최선희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 심리 상태를 언급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북한의 고위 간부가 최고 지도자의 심리 상태를 언급하는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전에 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공감하에 한 발언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 말 그대로 대내용인 거고요. 기차로 66시간이나 달려가서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는데 이것을 실패로 인정하는 순간 김정은 위원장의 그 권위에 흠집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누가 봐도 이번 회담에서 합의는 없었고 뭐 성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제재 완화를 원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고 아마 미국의 그 불만이 컸을 겁니다. 그렇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직접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그 최선희 부상의 입을 빌려가지고 아마 애둘러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은 보통 그 겉에 드러난 사실만 아니라 그 이면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행간의 또 뜻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보도한 것은 북한의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 본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모두 그 최선희 부상의 그 발언을 비중 있게 다룬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가운데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나정 시청자 평가원과 강흥식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